자, 이걸 비교를 해볼게. 이 봉산탈춤이라는 거는 나름대로 이제 민속극이라고 하는 거의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 좀 어떻게 기억을 하면 좋냐면 개방성, 세 글자 개방성이라고 하는 거를 민속극은 굉장히 강하게 갖추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무대와 이 객석의 구분이 경계가 없어. 그래서 다 같이 어우러져서 이 구경하고 있는 사람들, 관객들이랑 어우러져서 개방적으로 춤을 추기도 하고요. 아니면은 소품 같은 것들도 이보시오, 막 담배 하나 주시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관객의 걸 뺏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좀 개방적으로 진행이 된다라고 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무대 장치, 현대 연극은 굉장히 많은 무대 장치를 가지고 있지만 민속극은 특별한 무대 장치가 없어요. 특별한 무대 장치가 없이 그냥 땅에다가 이렇게 선을 그리면 뭐 어떤 건물이 되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 그 다음에 관객들도 능동적으로 참여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이 봉산탈춤에서는 관객과 악공도 참여를 시킵니다. 악공도 능동적으로 참여할 수 있다. 현대 연극은 대체로 실험극이 아닌 이상 관객 참여를 시키는 그런 연극이 많지는 않아. 자, 그리고 무대와 객석의 구분이 현대 연극은 명확하지만 민속극은 명확하지 않습니다. 다 같이 어우러져서 노래를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 특징이 바로 민속극이 가지고 있는 개방성이다. 이 세 가지 특징이 우리가 볼 봉산탈춤에서도 그대로 드러나기 때문에 드러날 때마다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아까 얘기했듯이 민속극은 뭐 하나의 이야기가 이어지는 느낌이 아니라 각 과장별로 내용이 독립적인 옴니버스식 구성이다. 옴니버스. 그리고 대사를 중심으로 이루어진 현재의 연극이랑 다르게 대사, 노래, 그리고 춤 이렇게 세 가지가 어우러져서 진행이 됩니다. 그러니까 K 뮤지컬 이런 느낌인 거죠. 대사, 노래, 춤 이런 것들이 어우러지는 복합 문화 양식이다. 그다음 전체적인 구성을 봤을 때 옴니버스가 여기 들어가야 되는데 옴니버스 써도 돼. 옴니버스. 옴니버스식 구성이다. 한 편의 작품이 처음부터 끝까지 유기적인 느낌은 아니고요. 각각 독립된 과장들이 연결되어 있는 형식, 옴니버스식 구성입니다. 됐죠? 근데 중간에 저 세 가지 개방성이랑 관련된 게 중요해요. 그러면 한번 봉산탈춤을 진짜 보러 가보겠습니다. 오늘 봉산탈춤도 끝냈으면 좋겠는데 그래서 부지런하게 나가보자. 몇 페이지야? 뭐라고? 131쪽? 고마워. 여기 있다. 135쪽이네요. 자, 봉산탈춤이랑 서민기족 중에서 서민기족은 안 나간다 하니까 우리는 봉산탈춤에 집중을 해봅시다. 안 나간대. 시험 범위가 아니래. 일단 아까 가면을 보여줬으니까 그거 참고해서 보면 돼. 양반 삼형제와 말뚝이 평민계층이 나옵니다. 양반 삼형제는 첫째, 둘째, 셋째 각각 생원, 서방, 도령 이렇게 나와. 생원이랑 서방은 둘 다 언청이야. 외형적인 결함이 있고요. 도령은 입이 삐뚤어졌어. 얘도 외모적인 결함이 있어. 그리고 행동을 다 우스꽝스럽게 한다. 자, 보면 들고 있는 소재를 통해서 우리가 신분을 알 수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생원은 부채와 장죽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양반들이 입는 옷을 입고 있습니다. 서방도 똑같이 부채와 장죽, 장죽은 긴 담배, 곰방대 같은 걸 얘기합니다. 이렇게 부채와 장죽 같은 것들, 그리고 도령도 부채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아직 아기니까 장죽은 없습니다. 지금 네모친 그런 소재들이 신분을 암시하는 소재들이야. 소재를 통해서 인물이 가지고 있는 소재 그리고 착장을 통해서 신분을 암시하는 효과가 있어요. 말뚝이도 똑같지? 채찍이라고 하는 소재를 통해서
마부라고 하는 이 양반들의 종, 신분을 드러내고 있다. 그래서 지금 네모친 소재들은 신분을 암시하는 것들이다. 자, 그리고 서방, 생원, 도령 모두 다 외모적인 결함이 있는데 밑줄을 쳐보겠습니다. 서방도 언청이, 생원도 언청이, 그리고 도령은 입이 삐뚤어졌다. 여기 밑줄 친 소재들은, 밑줄 친 부분들은 다 양반들의 외모적인 결함을 드러내서 인물들을 희화화, 우스꽝스럽게 만드는 역할을 한다. 그리고 또 행동적인 부분에서 우스운 부분도 있는데요. 생원이 어색한 춤을 추는 부분, 그리고 도령이 경망스럽게 행동하는 이런 부분들. 양반들이 행동을 통해서도 우스운 그런 분위기를 형성해 초록색으로 밑줄 친 이 부분들은 다 이제 우스꽝스럽게 행동을 연출하는 거야. 우스꽝스러운 행동으로 이것도 대상을 희화화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물들이 이제 등장하는 부분부터 이러한 요소들이 관객들한테 다가올 것이다. 교과서 그림을 보면 장죽이 이제 곰방대 같은 그 그림으로 나와 있네. 원래 이 그림이 없었거든? 그 원래 교과서, 원래 비상교과서 이거 없어서 내가 사진을 따로 보여줬었는데 이번에 있어. 넘어가겠습니다. 그럼 한번 읽어볼게. 공산탈춤. 자, 제6과장 양반춤입니다. 이 양반춤은 그 양반들을 깎아내린 내용으로 반복이 돼요. 이 작품에서 우리 어떤 부분에 주목해서 읽어야 되냐? 자, 출제 요소부터 정리하고 가겠습니다. 첫 번째, 이 이야기는 약간 꽁트처럼 진행이 돼. 꽁트를 우리 한자어로 재담이라고 부르거든. 재담이 일정한 구조를 가지고 있어. 그래서 재담의 구조를 파악하고 이 구조와 관련한 문제를 대비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쉿으로 시작해서 마지막에 춤추면서 끝나는 그 안에서도 구조가 반복이 돼. 재담의 구조 파악하면서 읽을 거고요. 두 번째로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민속극의 특징. 관객들을 참여시킨다. 악공을 참여시킨다. 그리고 특별한 무대 장치가 없이 진행이 된다라고 하는 민속극의 특징이 드러날 때마다 우리가 체크할 겁니다. 이 두 가지 되게 중요하고, 그 다음 마지막, 이 작품의 주제는 풍자이기 때문에 이 작품에서 양반들을 깎아내리기 위해서 사용하고 있는 다양한 풍자적인 요소들, 해학적인 요소들을 다 찾아야 됩니다. 어떤 부분에서 웃음이 드러나고 웃음이 유발되고 또 양반들이 깎아내려지고 있는지 이런 것들에 주목해서 이 작품을 봐야 된다. 이 세 가지에 주목해서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6과장 양반춤. 추가적으로 하나만 더 얘기해보자면 걱정되는 거. 어휘가 굉장히 어렵지 않아? 그래서 어휘 문제가 한 문제 정도는 꼭 나올 것 같아. 어휘 문제도 대비해서 우리가 단어들을 다 뜻을 잘 챙겨봅시다. 어휘 문제도 혹시라도 나오면 큰일 나니까 대비해봅시다. 자, 말뚝이 가운데로 나옵니다. 첫 번째 대담이 시작이 돼요. 다 같이 춤추면서 등장하다가 가운데쯤에 나와서 쉿! 그럼 음악과 춤이 멈춘다. 양반이 나오신다. 양반이라고 하니까 노론, 소론, 호조, 병조, 옥당을 다 지내고 삼정승, 육판서를 다 지낸 퇴로, 재상으로 계신 양반인 줄 알지 마시오. 알지 말래. 사실 이런 멋있는 양반이 아니라 계잘량 양자에 개다리 소반 반자를 쓰는 양반이 나오신단 말이오. 야, 이놈 뭐야? 양반들이 이 말뚝이가 자기를 소개하는 걸 듣고 화가 나겠죠? 그랬더니 말뚝이가 뭐라 하냐? 아, 이 양반들 어찌 들었는지 모르겠소. 노론, 소론, 호조, 병조, 옥당을 다 지내고 삼정승, 육판서 다 지내고 퇴로, 재상으로 계신 이생원내 사명제가 나온다 그리하였소. 네가 잘못 들은 거야. 난 이렇게 설명했어. 변명을 해요. 그랬더니 양반들이 그래 이생원이라네 하면서 다 같이 춤을 추면서 끝납니다. 도령은 형들의 얼굴을 막 때리면서 웃기게 만들어. 그 다음에 또 쉬 하고 새로운 재담이 시작돼. 자, 여기까지 한번 끊어보겠습니다. 여기까지 내용을 끊어주시고요. 지금 우리가 읽은 대목이 바로 재담 1번입니다.
첫 번째 제담이 나왔는데요. 이 첫 번째 제담은 어떤 제담이었냐? 말뚝이가 양반을 소개하면서 그 뜻풀이를 엉터리로 했어. 양반 소개와 관련된 단어 뜻풀이 제담이었다. 양반이 나오십니다. 이 양반은 이런 멋있는 양반이 아니라 엉터리 양반입니다. 이런 식으로 소개를 잘못한 거죠. 자, 일단은 하나씩 단어부터 좀 체크를 해보면 1차적으로 노론, 소론 이런 것들은 당파를 얘기합니다. 사실 관직은 아니고 당파에 불과한데 그래도 그냥 넣어놨어. 호조, 병조, 옥당 얘네들이 관직 이름이야. 이런 관직을 다 지내시고 높은 관직 다 지내고 삼정승, 육판서. 삼정승은 영의정, 좌의정, 우의정을 얘기합니다. 이런 높은 국무총리급 그런 관직을 다 지내고 육판서까지 다 지낸 육판서는 그 조선 6조의 6명의 판서를 얘기합니다. 6조 판서를 다 지낸 퇴로, 재상으로 계신 퇴로는 은퇴한 이런 뜻이야. 은퇴하여 재상이라는 그런 자리, 벼슬에 있으신 은퇴 후에 재상이라는 벼슬을 하신 그런 양반, 그런 멋있는 양반인 줄 알지 마시오. 그게 아니라 게잘량 양자에. 자, 게잘량은 무슨 뜻이냐면 게 껍질이라는 뜻이래요. 잠깐만. 게잘량 맞나? 게 껍질이라고 나는 알고 있는데 갑자기 나의 그 상식에 의문이 있어. 한번 검색해 볼게. 맞아. 개 가죽을 얘기한대요. 개 가죽인데 방석처럼 깔고 왔는 개 방석을 얘기합니다. 여기다 쓸게. 개의 껍질. 양자에 개다리 소반 이거는 개 다리처럼 생긴 다리를 가지고 있는 개다리 밥상입니다. 개다리 밥상. 개 껍질 양자에 개다리 밥상 반자를 쓰는 그 양반입니다. 자, 여기서 언어 유희를 쓰고 있죠? 이 부분에서 언어 유희를 쓰는데 우리가 춘향전 할 때 언어 유희의 유형을 다 배웠었잖아. 여러 가지 유형이 있었어. 언어 도치를 통한 언어 유희도 있었고 동음이의어를 활용한 언어 유희도 있었고 또 하나 더 있었는데 발음의 유사성을 이용한 언어 유희도 있었어요. 그 세 개 중에 뭐인 것 같아? 그치? 동음이의어를 활용한 언어 유희입니다. 자, 동음이의어를 활용한 언어 유희. 이것도 이 풍자적인 요소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다. 이 언어 유희로 양반들을 조롱하고 있습니다. 양반 조롱. 자, 근데 참고로 알아두자면, 참고로 이 동음이의어를 활용한 양반을 조롱하는 언어 유희로 외부 연계돼서 나올 수 있는 게 뭐가 있냐면, 추가로 알아두세요. 박지원의 호질이라고 하는 작품이 있습니다. 호질. 호랑이가 양반들을 꾸짖는 작품이야. 거기서 뭐라고 하냐면 유학자의 유는 아첨할 더러울 유라 하더니 과연 그러하구나 라고 하는 대목이 있는데요. 얘랑 되게 비슷합니다. 유학자의 유는 아첨할 유라 하더니 너도 그 더러운 유학자구나 이렇게 표현하는 부분이 있어.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제 연계돼서 나올 수 있겠지. 동음이의어를 활용한 언어 유희를 사용했습니다. 자, 이렇게 제담이 시작이 됐다가 양반들을 조롱하는 내용이 첫 번째 부분이야. 제담의 구조를 좀 분석을 해보면 첫 번째가 뭐냐? 쉬로 시작합니다. 항상. 이 꽁트는 쉬로 시작해. 쉬. 이게 1단계. 그 다음 2단계.
양반이 나오신다. 양반들을 굉장히 위험있게 모습을 보여줍니다. 시는 1단계 제담의 시작. 2단계 양반들이 아직은 위험이 있는 모습으로 나오고요. 그리고 3단계 양반들을 갑자기 깎아내립니다. 말뚝이의 조롱. 그래서 그 조롱을 들은 양반들이 처음에는 야, 이놈 뭐야? 왜 그렇게 말해? 하면서 양반이 호통을 칩니다. 이게 4단계까지 봤어요. 자, 그 다음 5단계를 보러 가겠습니다. 아, 어찌 들었소? 노론 호조 어쩌고저쩌고를 다 지는 그런 양반이 나온다. 그리하였소. 이게 5번째 말뚝이의 변명입니다. 그랬더니 양반들이 그 말을 듣고 야, 내가 아까 똑똑히 들었어. 너 그렇게 말 안 했잖아 하고 빠릿빠릿하게 따지는 게 아니라 그래? 내가 잘못 들었나 봐. 이 생원이라네 하면서 다 같이 덩실덩실 끝나요. 6번째 부분 양반들의 멍청한 안심입니다. 안심. 그러고 제담은 어떤 구조로 끝나냐? 항상 춤추면서 끝나. 7번째 단계 제담 마무리입니다. 그래서 각각의 제담이 한 3개 정도가 나오는데 제담마다 이 제담 7단계의 구조가 계속 반복이 된다. 그래서 앞으로는 1번부터 7번까지 그 번호만 쓰고 그리고 이제 요 양반들의 말뚝의 변명 이런 것들은 제가 생략을 할게요. 시간이 되면 쓰고. 자, 어쨌든 첫 번째 제담이 끝났는데 뭐 여기 말뚝이가 변명하는 부분에서 이거랑 관련된 사자성어가 있습니다. 어떤 게 있냐? 겉으로는 복종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속으로는 배반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다. 무슨 뜻일까? 무슨 단어일까? 뭐라고? 맞아요. 면종복배라고 하는 사자성어랑 잘 어울리는 태도고요. 다른 말로는 겉과 속이 다르다. 표리부동이라고도 이 말뚝이의 태도를 표현할 수 있어. 아니면 속담으로도 표현할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병 주고 약 주고 병 주고 약 준다라고 하는 속담이나 비슷한 속담이 좀 많은데요. 예를 들어서 달래고 뺨친다 이런 것도 있고 등 차고 배 문지른다 뭐 이런 속담도 있고 병 주고 약 주고랑 비슷한 그런 속담들도 말뚝이의 태도랑 굉장히 잘 어울린다. 됐죠? 자, 그리고 뭐 이 생원이라네 하고 어리석게 여기에 딱 넘어가는 말뚝의 변명에 넘어가는 부분이 양반들의 어리석음이 드러납니다. 그리고 국거리 장단으로 다 같이 춤을 춘다. 자, 국거리 장단은 어떤 역할을 해주고 있냐? 국거리 장단은 행진곡이야. 우리나라 전통적인 행진곡에 많이 쓰이는 장단이야. 그래서 이 국거리 장단도 어떤 효과가 있어요. 보고 있는 관객들의 흥을 높여줘. 신이 나게 해줘요. 신명나게 해주는 그런 역할을 한다. 됐죠? 자, 그리고 도령은 때때로 형들의 얼굴을 치며 논다. 이것도 굉장히 어리석어 보이잖아. 우스꽝스러운 행동입니다. 그래서 희화화를 하는 그런 효과가 있어요. 아유, 마이크가 너무 무거워. 마이크 없이 할게. 자, 그 다음 2번째 제담 시작이 됩니다. 제담 2 한번 읽어볼게요. 쉿! 반주가 그친다. 여보시게 구경하시는 양반들 말씀 좀 들어보시오. 자, 여기서 구경하시는 양반들 이게 진짜 관객들이 양반 신분이라서 양반이라 하는 거야? 아니죠. 이 봉산탈춤 안에서 양반이라고 하는 단어가 진짜 양반을 의미할 때도 있고 신분이 아닌 그냥 당신들을 의미할 때가 있어. 나눠서 좀 필기를 해볼게. 자, 처음에 가봐. 뭐 여러여러한 양반인 줄 알지 마시오. 여기서의 양반은 진짜 그 사대부 양반 말하는 거 맞죠? 그런데 말뚝이가
양반들이 호통을 친 다음에 아, 이 양반들 어찌 들었소? 나는 이렇게 말하였소. 자, 여기 보면 보세요. 이 빨간색으로 표시해 보겠습니다. 아, 이 양반들 이게 양반이라서 양반이라고 했는지 아니면 아, 이 사람들 당신들이라고 했는지 일부러 중의적인 표현을 썼습니다. 자, 얘는 중의적인 표현이야. 이 양반들 첫 번째 의미, 표면적인 의미는 사대부 계층을 의미하지만 두 번째 숨은 의미는 낮춰 부르고 싶은 남자를 낮춰 부르는 말입니다. 의도적으로 좀 뭔가 애매하게 기분 나쁘게 표현을 함으로써 의도적인 조롱의 장치로 이런 표현을 썼다고 봅니다. 진짜 뭔가 높여서 그 오해의 여지 없이 하고 싶었으면 이분들 전 그렇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 양반들이라고 하면서 의도적으로 뭔가 듣는 사람에 따라서 기분 나쁘게 표현을 한 거야. 자, 그 다음에 여기도 보세요. 여보시게 구경하시는 양반들. 여기서의 양반은 두 가지 뜻이 아니라 딱 한 가지죠. 관객들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듣고 있는 사람들을 지금 양반이라고 표현을 했어. 이거는 사대부를 의미하는 뜻이 아니고요. 듣고 있는 당신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한 거야. 지금 남자를 낮춰 부르는 말 한 가지 뜻만 있습니다. 당신들 이 정도로 해석하면 돼. 관객에게 말을 건네고 있습니다. 말씀 좀 들어보시오. 짧다란 곤방대로 잡숫지 마시고 저 연죽전으로 가서 돈이 없으면 나한테 기별이라도 해서 양칠간죽, 자문죽을 한 발 가오씩 되는 것을 사다가 육목각지 희자죽, 오동수보 연변죽을 이리저리 맞추어 가지고 저 재령 나물이 거의 낚시 걸듯 쭉 걸어놓고 잡수시오. 자, 양반들이 나오는데 양반들 앞에서 예의를 지키지 마시고요. 다들 휘황찬란한 담배들 하나씩 사가지고 담배를 그냥 하나씩만 사는 정도가 아니라 낚싯대를 이렇게 쭉 걸어놓는 낚시터의 풍경이 있죠? 그것처럼 그 담뱃대를 이렇게 엄청 긴 담뱃대를 낚시에다가 이렇게 낚싯대 걸어두듯이 쭉 걸어놓고 아주 되게 호들갑대면서 앞구르기 뒷구르기 하면서 담배를 피시오 이렇게 얘기했어. 당시의 문화가 있습니다. 당시의 문화, 조선의 문화를 알 수가 있는데요. 양반들 앞에서 평민들은 담배를 피면 안 됐어요. 서민들은 양반의 앞에서 담배를 피면 안 됐습니다. 오히려 근데 그 규칙을 깨시오, 예의를 지키지 마시오 이렇게 관객들한테 권유를 한 거야. 양반들이 화가 나겠지. 야 이놈 왜 그렇게 말해? 뭐야? 그랬더니 말뚝이가 변명. 아, 이 양반들 어찌 들었소? 양반이 나오시는데 담배와 떠듬, 헌화는 잡담입니다. 잡담을 금지하라 그렇게 말하였소. 질서를 지켜라. 양반들이 나오신다 이렇게 말하였소. 그랬더니 헌화를 금하였다네 하면서 다 같이 덩실덩실 춤을 춘다. 자, 일단 단어부터 체크를 해보면 짧다란 곤방대 이런 것들은 짧은 곤방대잖아. 그래서 지금 보고 있는 관객들이 어떤 신분인지가 암시가 돼요. 관객들이 양반이야 평민이야? 그렇지, 평민 신분이라는 거 알 수 있습니다. 에게 그렇게 짧은 곤방대로 드시지 마세요. 양반들처럼 우리도 멋있는 그런 긴 곤방대 합시다. 연죽전으로 가서, 연죽전은 담배 가게야. 담배 가게로 가서 돈이 없으면 내가 외상해 줄 테니까 나한테 편지라도 해서 양칠간죽, 이거는 서양식 칠을 한 그런 대나무 담배입니다. 그러니까 서양식 칠, 알록달록한 담배야. 알록달록 화려한 담배. 그리고 자문죽, 이거는 대나무로 만든 고급 담배야. 대나무 담배. 화려한 담배나 아니면 고급 담배를 한 발 가오씩 되는 걸 사다가
자, 가옷은 한 절반 정도를 가옷이라 그러는데 한 발에 절반 되는 길이로 한번 맞춰다가 이렇게 얘기했어. 근데 한 발이 뭔지 해봤더니 한 발은 요 정도래. 그러면 이 곰방대를 요거에서 절반이 요 정도 이렇게 긴 곰방대를 하라는 거죠. 한 발 이거는 이제 양팔의 넓이입니다. 양팔 너비. 양팔의 넓이의 절반 정도 되는 그런 길고 알록달록한 담배들을 사다가 육목각지 희자죽. 자, 육모는 육각형으로 깎은 각진 담배입니다. 희자죽, 이거는 희라고 하는 글자가 박힌 담배래. 글자가 있는, 글자 장식이 있는 담배. 오동수복 연변죽. 오동수복 연변죽은 이제 수, 복이라고 하는 글자를 박은 이것도 글자 장식 담배입니다. 글자를 장식한 이런 연변죽을 연변죽은 또 무슨 뜻이냐면 이 담배에 연결하는 그런 부위래. 담배의 연결 부위입니다. 그러니까 담뱃대랑 뭐 담배의 뭐 어떤 부위 이런 것들을 조합을 해서 뭔가 조립을 해야 된다는 뜻인 것 같아. 그래서 이런 화려하고 알록달록 글자가 박힌 여러 가지 담뱃대들을 조합해서 길게 이리저리 맞추어 가지고 잘 이제 커스터마이징 해가지고 저 재령 이거는 이제 고개를 얘기하는데 지역 이름이래. 어떤 지역에 나무리 이거는 평야를 얘기한대요. 어떤 지역의 평야에서 꽃게 옆으로 가는 그 꽃게 낚싯대를 걸어두듯이 쭉 걸어놓고 잡수시오. 일단 직교적인 표현을 썼죠. 담배를 쭉 걸어놓고 화려하게 피우는 모습이 마치 어떤 모습처럼 보였으면 좋겠냐면 저 재량 평야에서 개낚시 하듯이 개낚시 할 때 낚싯대를 줄줄 걸어두듯 담뱃대를 쭉 나열하고 많이 피워라 이런 뜻입니다. 뭐 하나 피지 말고요. 엄청 긴 거 여러 개 쭉 나열하고 그 중에 뭐 필까 골라 잡아가지고 피십시오. 그래서 양반들이 화가 났어. 야 이놈 뭐야? 야 이 양반들 어찌 들었소? 양반이 나오는데 담배와 잡담을 금지하라 그리하였소. 여기서 재단 구조도 파악을 해봐야겠죠? 1단계 쉬로 시작이 됩니다. 반주가 그친다. 자, 근데 생략이 됐는데 양반들의 위험 요건 이제 생략이 됐고요. 양반들이 위험 있는 모습 생략됐고 그 다음에 여기 부분 이렇게 쭉 걸어놓고 잡수시오. 이 부분이 양반들에 대한 12개 조롱 3번. 양반들의 호통 야 이놈 뭐야 4단계. 이렇게 그리하였소. 12개 변명 5단계. 그리고 안심 그렇게 하였다네 하면서 6단계. 그리고 국거리 장단으로 춤을 춘다. 이게 제담의 마무리 7단계입니다. 자, 두 번째 제담이 끝났습니다. 여기까지 끊어주시고요. 제담 2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제담 2번. 담배와 헌화, 떠들기에 대한 부추기는 제담이었습니다. 양반 앞에서 하지 말아야 될 것들, 담배 피기, 떠들기 이런 것들을 오히려 해라 이렇게 얘기하는 그런 제담이었습니다. 됐죠? 여기까지 봤고요. 그 다음에 계속 가볼게. 세 번째 제담. 춤과 반주가 그친다. 여보, 악공들 말씀 들으시오. 이거 빠뜨렸다. 형광펜 꺼내볼래? 갑자기 생각났어. 형광펜으로 여기 형광펜 칠해야 합니다. 어디냐면 구경하시는 양반들 말씀 좀 들어보시오. 여기. 왜냐하면 아까 말했던 이 민속극의 특징이 드러나는 부분이라서 형광펜을 쭉 칠해볼게. 아까 민속극은 개방성이 있다 그랬어. 그래서
관객들이나 악공들도 능동적으로 참여한다고 했는데 여기서 관객을 극중에 참여시키는 민속극의 특징이 드러납니다. 참여시킴. 그렇죠? 그것처럼 세 번째 제담에서도 관객이 아니라 이번엔 악공을 극중에 참여시키는 부분이 나오는데 여기가 그래요. 여기도 형광펜 칠할게요. 같은 색깔로. 여보, 악공들 말씀 좀 들으시오. 여기 형광펜 칠하시고요. 여기다가 뭐라고 쓸 거냐면 또 민속극의 특징이라고 쓰고 이번엔 관객이 아니라 악공입니다. 연주하고 있는 연주자, 악공을 극중에 참여시키는 부분이 세 번째 제담에서도 드러난다. 자, 악공한테 뭐라고 얘기하냐면 오음 육류를 다 버리고 저 버드나무에서 홀뚜기를 뽑아다가 불고 바가지 장단을 좀 쳐주시오. 그러니까 권위 있는 정말 격식 있는 노래 다 버리시고요. 음계 버려. 뭐 음률 다 버려. 이런 거 다 버리고 그냥 뭐 엉터리 피리 가지고 삐리리리 뭐 예를 들면 우리가 뭐가 있을까? 이게 뭐야? 맞아. 망고야. 오카리나 있죠? 오카리나 이런 것들을 가지고 오카리나나 아니면 이런 리코더 같은 걸로 불어도 되니까 그냥 아무런 장난이나 좀 쳐주시오. 그때 양반이 화났어. 야, 내가 행차하는데 왜 그런 장난치라고 해? 그랬더니 말뚝이가 이 양반들 어찌 들었소? 용두 해금, 용머리 해금, 북, 장고, 피리, 젖대도 피리의 일종이래. 한 가락도 뽑지 말고 자, 여기서 뽑다라고 하는 거는 연주하다라는 뜻이 아니라요. 빼놓다라는 뜻으로 쓰였습니다. 이런 멋있는 악기들 하나도 빼놓지 말고 건건들어지게 멋있게 치라 그리하였소. 양반들이 안심해. 합창. 건건들어지게 치라네 하면서 덩실덩실 춤춰. 여기서도 단어부터 체크를 해보면 오음 육률 이거는 중국에서 유래한 이제 음악의 격식입니다. 뭐라고 써있냐면 예전에 중국 음악의 5가지 소리와 6가지 율이다. 격식 있는 음계 규칙을 얘기한다. 이러는 게 버리시고요. 저 버드나무에서 홀뚜기 이거는 싸구려 피리야. 뽑아다가 불고 바가지 장단을 좀 쳐주시오. 이거는 바가지로 덩실덩실 북치는 거야. 바가지를 엎어놓고 더더덕 우리도 책상에다가 막 이렇게 할 때 있잖아. 그거나 쳐라 이렇게 표현을 한 거죠. 양반의 권위에 어울리지 않는 노래를 추천을 합니다. 자, 여기서 화가 났어. 용두 해금 이 단어는 해금은 알지? 현악기. 전통적인 현악기고 용두는 용머리야. 용머리 해금 이런 멋있는 것으로 치라 그리하였소. 자, 제담 구조 파악해 보겠습니다. 처음에 쉬로 시작해. 쉬가 1단계. 그 다음에 양반의 권위는 생략되어 있고요. 말뚝의 조롱 3단계. 양반의 호통 4단계. 말뚝의 변명 5단계. 양반들의 안심 6단계. 다 같이 춤을 춘다. 제담의 마무리 7단계 해서 이렇게 세 번째 제담이 끝났습니다. 자, 여기까지 끊어주시고요. 여기까지가 제담 3번이었습니다. 양반을 맞이하는 장단. 양반을 맞이하는 장단에 대한 제담이었다. 지금까지 3개의 제담을 봤는데 이 제담 파트에서 중요한 건 아까 얘기했던 이 제담의 구조 그리고 민속극의 특징도 2가지가 나왔어요. 관객을 참여시킨다 그리고 악공을 참여시킨다 라고 하는 요소 나왔습니다. 그리고 제담에서 말장난이나 아니면 이렇게 깎아내리는 표현들을 사용하면서 풍자적 해학적 요소도 계속 생기고 있다.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제 재단 파트가 아니라 뭐 크게 보면 재단이라 할 수 있겠지만 이제는 조금 다른 느낌이 시작이 될 건데 뭐가 시작될 거냐? 이제 이 양반들의 글자놀이가 시작이 될 거야. 글자놀이. 양반들이 갑자기 자신들이 너무 깎아내려지고 있는 느낌이 들었는지 멋있는 척을 하기 시작해. 엥? 아, 재단 하나 더 있네? 아, 재단 4번까지 있네. 읽어볼게요. 생원. 하나 더 읽어볼게. 네, 이놈. 양반을 모시고 나왔으면 세처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어디로 그렇게 돌아다니느냐? 네, 이놈. 양반을 모시고 지금 행차를 하지 않았느냐? 그러면 머물 곳. 세처는 머물 곳이야. 머물 곳. 어디서 묵을지 숙소를 정해야 되는데 어떻게 그렇게 돌아다니니? 잔소리를 해. 했더니 말뚝이가 뭐라고 하냐? 채찍을 가지고 원을 그으며 한 바퀴 돌면서 예, 걱정하지 마시지요. 이마만큼 채찍을 이렇게 동그랗게 그리고 이마만큼 털을 잡고 참나무로 울타리 장을 드문드문 꽂아놓고 거기다 깃을 푸근푸근히 두고 깃털을 두고 문을 하늘로 이렇게 들어가야 되는 세처를 잡아두었습니다. 자, 이거 뭐 같냐? 사람 사는 곳은 아닌 것 같죠? 짐승우리를 묘사한 거야. 지금 세처 대신에 짐승우리를 묘사하고 있습니다. 양반들의 세처로 짐승우리를 대신해서 묘사하고 있다. 이것도 양반들을 조롱하려는 의도죠? 조롱. 근데 이런 깃털, 울장 아니면 뭐 이런 무대 장치를 따로 두는 것이 아니라 그냥 이렇게 선으로 쭉 채찍으로 쭉 선을 그은 거 안에서 말로 설명하는 거란 말이지. 그래서 형광펜 꺼내서 이 민속극의 특징 하나 더 체크해 봅시다. 여기 부분입니다. 여기 형광펜 칠해주세요. 여기도 민속극의 특징이 드러납니다. 민속극의 특징 중에서 자, 특별한 무대 장치가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없죠. 특별한 무대 배경이나 장치 없습니다. 특별한 무대 배경이나 장치가 없이 진행이 되는 민속극의 특징을 또 세 번째로 체크해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참나무 울타리 장은 드문드문 꽂고 깃을 푸근푸근하게 주고 문을 하늘로 낸 세처를 잡아두었습니다. 말뚝이가 조롱을 하고 있죠? 그랬더니 야 이놈 뭐야? 양반이 호통을 쳐. 자, 여기서는 중략이 됐기 때문에 생략이 되고 있지만 이 조롱하는 부분 1단계, 2단계, 3단계 중에서 3단계죠? 3단계 조롱 나왔고 야 이놈 뭐야? 호통 치는 거 4단계 나왔고 아, 이 양반 어찌 들었소? 변명하는 게 이제 5단계가 나올 건데 이 변명이 조금 길어. 그래서 조금 자세히 볼게요. 아, 이 양반들 어찌 들었소? 멋있는 세처를 구해놔라 그리하였소. 이걸 진짜 길게 얘기했어. 자, 그 멋있는 세처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양반들이 따지는 거 다 살려놓은 집이래. 자좌오향, 털을 잡고 자좌오향은 북쪽을 등지고 남쪽을 향하는 남향입니다. 남향, 풍수지리적으로 아주 호수한 곳에 털을 잡고 난간을 팔자 모양으로 오련각, 큰 집이래요. 큰 집과 입구자, 네모 모양으로 이 집을 짓되 호박주초, 호박은 보석 호박 얘기하는 겁니다. 호박으로 만든 주춧돌에 보석으로 만든 주춧돌 그리고 산호기둥, 산호도 호화스러운 장식이죠. 호화스러운 돈 없으면 못 사는 산호 장식으로 만든 기둥에 비취, 이것도 그 당시 보석입니다. 비취, 보석으로 만든 연목, 석가래에 금파 도리를 걸고 금파는 금빛 물결 장식이 되어 있는 금빛 물결 도리를 걸고 도리는 석가래를 받치는 그런 나무입니다. 금빛 물결진 나무를 걸어두고 입구자로 풀어짓고 입구자
풀어서 이 건물을 짓는데 쳐다보니 천판자요. 천판자는 천장입니다. 천장을 막은 판자가 보이고 위로는 천장 잘 지었습니다. 아래로는 장판장 바닥을 잘 깔았습니다. 아까 짐승 우리가 너무 초라했잖아. 아니야, 이번엔 제대로 지었어. 이것저것 다 호화스러운 걸로 지었을 뿐만 아니라 천장 제대로 있고 바닥 제대로 있다. 그리고 화문석을 칫다 펴고, 화문석은 꽃 모양 돗자리래. 이 바닥 위에다가 추우실까봐 꽃 모양 돗자리 또 깔아두었고요. 칫다라고 하는 거는 빨리라는 뜻이래. 화문석 돗자리를 빨리 제가 폈습니다. 그리고 부벽서, 벽에 붙은 글자를 바라보니 벽에는 제가 포스터도 붙여놨어요. 너네가 뭐 아이돌 좋아하면 포스터 붙여놔. 자, 요즘에 뭐 누가 유행인지 모르겠지만 선생님은 누굴 좋아하냐? 그래도 릴스 넘기다 보면은 계속 보게 되는 거 있잖아. 사실 그 도훈이라는 사람 되게 잘생긴 거 맞는 것 같고 도훈이랑 굉장히 비슷하게 생긴 같은 그룹에 누가 있었어. 신유. 그래서 신유랑 도훈이랑 볼 때마다 둘 다 뭔가 괜찮아. 둘 다 뭔가 되게 비슷한데 느낌이 달라. 도훈은 되게 강아지상, 근데 신유는 약간 여우상. 그래서 되게 둘 다 괜찮다, 멋있다, 그러니까 귀엽다, 큐트하네 이렇게 생각하고. 그리고 선생님이 진짜 좋아하는 몸 좋은 아저씨 누구냐? 그 에이티즈 산. 엄청 섹시해. 그래서 막 볼 때마다 코피팡 코피팡 터져. 그래서 이걸 내가 봐도 되는 건가? 이러면서 이제 보다가 옆에 둘러보고 옆에 지나가면 괜히 댓글창 열고 너무 이제 사람이 너무 춤을 너무 잘 추잖아. 멋있더라고. 어쨌든 이런 포스터를 근데 당시 양반들은 어떤 포스터를 좋아하냐? 유교적인 거. 단방영정이라고 하는 유교적인 가치관을 담은 거. 무슨 뜻이냐면 단방영정, 욕심 없이 고요한 마음가짐. 4글자를 포스터로 붙여두었습니다. 동쪽 벽에는 이거 붙여놨고요. 서쪽 벽에는 백인당중 유태화를 붙여두었습니다. 백인당중 유태화는 무슨 뜻이라고 되어 있냐면 100번 참으면 집안에 평화가 온다. 100번 참기, 그러면 평화가 온다. 이런 교훈적인 가르침, 이게 붙어 있고요. 남쪽 완연히는 분명이라는 뜻이야. 잘 보이게 잘 붙여두었고요. 남쪽 벽을 바라보니까 인이예지, 인이예지는 알죠? 북쪽 벽을 바라보니까 효자충신, 이것도 알죠? 이걸 붙여두었으니 이는 가위, 양반의 세처방이 될 만하고, 가위는 진짜로, 진실로 이런 뜻이야. 벽에다가도 딱딱딱딱 니들이 좋아하는 글자 박아두었으니 이 방은 진짜로, 진실로 양반이 머물 만한 방이 될 만한 곳이고, 또 문방제구, 이거는 사무용품이야. 그 안에 살림살이, 세간, 사무용품을 볼짝 치면 한번 살펴보면 용장봉장, 용장봉장은 용 모양의 옷장이래. 아주 호화스러운 용 모양의 옷장. 괴짝, 두지, 이것도 괴짝. 자개 함롱, 자개는 이제 엄청 조개로 만든 장식인데 굉장히 비싼 거죠. 조개 장식을 수놓은 함롱, 장롱. 그리고 반다지, 이것도 뭐 닫았다 열었다 하는 괴짝이고요. 샛별 같은 논요강, 요강도 아주 반짝반짝 별같이 빛나는 걸 만들어 놨대. 샛별 같은 직유법입니다. 별같이 반짝반짝 빛나는 반짝. 그런 요강도 준비를 해두었고요. 그 밑에 놋대야를 받쳐서 여기에 두었고, 양칠간죽, 자문죽, 아까 나왔던 그 화려한 담배들이죠. 화려한 담배들 이리저리 맞추어 두고, 삼털 같은 칼 담배를 저 평양 동푸르 선창에 돼지 똥물에다 축축 축여 두었습니다. 자, 여기까지는 괜찮았어. 분명 여기까지는 굉장히 좋은 내용이었거든.
자, 여기까지 한번 끊어보겠습니다. 여기까지는 양반들이 아주 좋아할 만한 호화스러운 집이야. 근데 그 호화스러운 정도가 도를 넘어섰어. 그쵸?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괄호를 쳐주시고요. 사실은 양반들의 비꼬는 표현입니다. 어떤 표현이냐? 일단 전형적인 양반들이 좋아할 만한 거처를 묘사를 하는데 그 정도가 지나쳐. 그래서 사실은 비판하는 내용이 있는 거죠. 양반들의 도를 넘은 사치와 부도덕함. 도덕적인 내용을 동서남북 벽에다 다 붙여놓고도 그렇게 살지 못하는 부도덕함을 비판하는 내용입니다. 풍자하는 내용이고 조롱하는 내용이다. 양반의 사치, 부도덕함을 비판, 풍자, 조롱하는 대목이었습니다. 근데 자세히 읽어보면 끝에 살짝 뭘 붙였냐면 삼털은 삼은 그거래 말의 마의 털 같은 아주 거칠거칠한 칼 담배를 아주 거친 담배를 축축 돼지 똥물에다가 축여 두었습니다. 너무 더럽죠? 개더러워. 지금 삼털 같은 칼담배 1번이라고 해봅시다. 얘를 돼지 똥물에다가 축축 축여 두었습니다. 2번. 자, 1번이랑 2번 모두 다 거칠거칠한 담배 더러운 데다가 축여놨다 라고 하면서 양반을 조롱하는 장치입니다. 양반에게 변명을 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변명하다가 다시 자세히 들어보니까 양반을 조롱해. 지금 제담 4번에서는 약간 바리에이션이 들어갔어. 뭐냐면 변명을 하다가도 갑자기 다시 조롱을 해. 그렇죠? 변명을 하다가 다시 조롱하는 부분이었다. 그 다음에 축축 축여 두었습니다. 이게 조롱이니까 3번이라고 해볼까요? 말뚝의 조롱. 축축 축여놨습니다. 3번이라고 하고요. 이놈 뭐야? 호통. 이것도 4번이야. 3번, 4번이 2번 반복이 되고 아, 이 양반 어찌 들었소? 여기 해털 같은 담배를 꿀물에다 죽여놨다 그리하였소. 이거 말뚝의 변명 5번이죠? 5번을 듣고 꿀물에다 죽여놨다네 안심해. 6번. 다 같이 춤춘다. 7번입니다. 번호를 좀 붙여보시고요. 자, 아까 삼털 같은 담배라고 했는데 그걸 바꿔치기 했어. 쇠털 같은 담배로 바꿨고요. 돼지 똥물이 아니라 꿀물에다가 축여놨다 하면서 2번도 바꿨어. 아까 나왔던 1번이랑 2번이랑 서로 대조가 됩니다. 대조적 소재를 활용해서 바꿔치기 했어. 아까 나왔던 1, 2번이랑 지금 나온 1, 2번이 서로 대조가 된다. 그랬더니 아하 꿀물에다가 축여놨다네. 랄랄라 춤추다가 춤과 음악이 끝나고 진짜 그 세처방으로 들어간 모양을 한다. 세처방으로 들어간 모양을 한다. 형광펜 칠하겠습니다. 무대장치 없이 그냥 그 자리 바닥에 털썩 앉으면 거기가 지금부터 건물이 되는 거야. 특별한 무대장치가 있어 없어? 없죠? 어떻게든 연출력, 연기로 커버를 칩니다. 이것도 전통극의 특징이다. 그리고 세처 안에 앉는다. 여기도 형광펜 같이 칠해 줄게요. 전통극의 특징이고 특별한 무대장치가 없다. 자, 여기까지 대담 4번이 나왔네. 대담이 4개가 나왔네요. 대담 4번. 양반들이 머물 세처에 대한 대담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4번까지 여기까지 끊어주시고 이렇게 4번이라고 써주면 되겠다. 됐죠? 자, 그 다음에 제담이 이제 드디어 진짜 끝났고 이제부터 글자놀이가 시작이 될 거야. 양반들이 이제 계속 깎아내려지다 보니까 자기들이 보여줄 수 있는 거 바로 유식함을 보여주려고 합니다. 자, 유식함을 보여주려는 태도를 우리가 땡땡적 태도라고 불러. 뭐라고? 봐봐. 자신의 유식함, 학식을 보여주고 싶어 해. 현학적 태도라고 불러. 현학적인 양반들의 태도를 비판하는 그런 구절입니다. 대목입니다. 보면 우리가 본시 양반인데 이런 부분이 현학적 태도야. 자, 생원이 쉬 하면서 시작해. 이 글자놀이는 누가 쉬를 하냐면 양반이 쉬를 한다는 차이가 있어요. 아까는 말뚝이가 쉬를 했는데 이번에는 생원이 쉬를 합니다. 그죠? 여기 넘겨야겠어. 이 시는 기존의 시랑 다르게 글자놀이의 시작을 알립니다. 그리고 양반이 하는 시야. 여보게 동생, 우리가 본시 양반인데 원래 양반인데 이런 데 있으니 갑갑도 하네. 우리 시조 한 수씩 불러보세. 자, 첫 번째 글자놀이가 시조를 부르는 거야. 시조 한 수씩 불러보세. 요게 자신의 유식함을 과시하려는 의도입니다. 각각 외운 시조 있잖아. 그거 하나씩 얘기해보자. 시조 읊기를 시작해요. 1번 글자놀이, 1번 시조 읊기. 시조라는 거는 우리말로 말로 하는 그런 노래였는데 나중에 기록이 된 거야. 그래서 우리가 외운 그 노래 한번 읊어보자. 형님, 그거 좋은 말씀입니다. 그래요, 우리 합시다. 이제 양반들이 둘이서 같이 합창을 하듯이 시조를 읊는다. 반나마 늙었으니 다시 젊지는 못하리라. 하하. 만족해, 스스로. 이렇게 부르고, 하하, 우리 잘했다 하면서 만족을 해. 자, 반나마 늙었으니 다시 젊지는 못하리라. 이런 거는 시조 중에서 탈로가래. 탈로가라고 하는 시조를 불렀고요. 이 작품의 주제는 뭐냐면 인생무상입니다. 야, 우리가 이렇게 반 넘게 늙었으니까 다시 젊어지긴 못하겠지? 하는 인생무상이라는 주제를 담고 있어. 근데 양반들이 이렇게 시조를 읊으면서 자아도취를 하고 있잖아. 이 하하, 이게 자아도취야. 양반들은 이 보고 있는 평민들한테 보여주려고, 말뚝이한테 보여주려고 자기들만이 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해서 시조를 읊었어. 근데 갑자기 말뚝이가 끼어들면서 나도 하겠어 하면서 갑자기 자기도 소리를 내. 양반들 입장에서 달갑진 않겠죠? 왜냐면 끼어드는 거니까. 말뚝이가 뭐라 하냐. 낙양성 심리허에 높고 낮은 저 무덤에 하면서 이번에는 얘네 민요를 읊습니다. 말뚝이는 민요를 읊어. 실제로 있는 민요인데 성주풀이라고 하는 민요래요. 얘도 주제가 인생무상이야. 무덤 얘기하는 거 보면 인생무상 같죠? 자, 아까 양반들이 잘난 척하면서 불렀던 시조랑 주제가 똑같아. 그렇지? 그래서 이 부분에서 우린 뭘 알 수가 있냐면 양반들이랑 양반만 할 수 있는 게 아니었잖아. 양반과 비교해서 뭐 더 양반과 비교해 더 낮거나 별로지 않습니다. 더 낮지 않은. 뭐라고 표현하면 좋을까? 여기 처음을 잘못한 것 같아. 양반과 비교해. 굉장히 비슷한 수준의 노래를 읊습니다. 아직 양반들이 잘난 척하던 것들이 평민들도 충분히 할 수 있는 것들이었기 때문에 도토리 키재기라고 하는 속담이 떠오르죠. 양반의 현학적인 이
자랑하고 싶었던 태도도 풍자할 뿐만 아니라 무지, 허세를 조롱할 수가 있게 됩니다. 양반의 무지와 허세를 조롱하는 대목이다. 근데 그러면 양반들은 어떤 기분이 들까? 옆에서 딱 끼어들면서 평민이 자기랑 비슷한 노래를 딱 읊어버리니까 머쓱하겠죠? 민망하겠죠? 그래서 이번에는 우리 시조 말고 한자 글을 지어보자. 왜냐면 평민들은 한자를 모를 거라고 생각하는 거지. 다음은 글이나 한 수씩 지어보세요. 여기서 말하는 글은 한시입니다. 이게 글자놀이 2번이에요. 글자놀이 2번. 한시 짓기. 자, 갑자기 한시를 왜 짓냐면 어떤 의도가 담겨 있는 거냐? 어려운 한시. 아까보다는 한 단계 높여서 한시 짓기를 도전하면서 자신들의 권위를 회복하려고 합니다. 이번에는 글이나 한 수씩 지어보세요. 이랬어. 그럼 형님이 먼저 지어보시오. 그러면 동생이 운자를 내게. 자, 우리 삼행시 지을 때 운을 띄워봐 이렇게 얘기하잖아. 운이 뭐냐면 그 제시어를 주라는 거예요. 동생이 제시어를 한번 줘봐라. 한시 짓기의 묘미는 뭐냐? 그 한자를 딱 활용해서 라임 있게 글을 쓰는 게 중요한 거야. 그래서 서방이 네, 그러면 제가 한번 내드리겠습니다. 산자, 영자입니다. 아, 그거 참 어렵다. 낑낑. 여보게 동생, 되고 안 되고 내가 한번 불러볼 터이니 들어보게. 영시조로. 이거는 시를 읊는 말투로 이런 뜻이에요. 시를 읊는 말투로. 분위기 잡으면서 울룩줄룩 작대산하니 황주평산의 동선령이라. 자, 멋있는 건 아닌 것 같죠? 누가 봐도. 그 내용이 뭐냐면 이런 거야. 울룩불룩 산이 생기니 그게 바로 황주에 있는 동선령 산이다 이거예요. 출렁출렁 강이 생기니 그게 바로 울산의 대화강이다. 이거랑 똑같은 거야. 의미가 없이 지명만 나열한 겁니다. 의미 없이 지명만 나열한 껍데기뿐인 시입니다. 그리고 심지어 울룩줄룩 이거는 한자가 아니잖아. 한자어도 아니야. 울룩불룩 이런 부분들. 그리고 의미 없는 지명 나열을 통해서 스스로의 무지, 스스로의 허세를 폭로하고 있다. 근데 이건 누구가 다른 입에서 나온 게 아니라 스스로가 자신의 무식함을 드러냈다는 점에서 폭로 주체가 스스로야. 하하, 거의 형님 잘 지었습니다. 자, 이거 비꼬는 거야? 아니죠. 진짜 잘 지었다고 생각하는 거죠. 지들끼리는 극찬을 해. 유유상종. 자기에 취해 있어. 고마워. 동생도 한귀 한번 지어보세. 그럼 형님이 운자를 하나 내십시오. 총자, 모자일세. 아, 그 운자 벽자로군. 자, 벽자라는 건 뭐냐면 까다로운 글자다. 아, 왜 이렇게 어려운 문제를 내셨습니까? 낑낑 거리다가. 형님, 한마디 들어보십시오. 영시조로, 노래 읊듯이. 집세기 앞신의 형겁총하니 남학신 뒤쪽에 거말못이라. 이게 뭐냐면 집신 앞에는 헝겊이 붙어있고 남학신 뒤에는 못이 콩콩 붙어있다. 이게 뭐야 이게? 의미 없죠? 심지어 어려운 글자들도 아니고 일상에서 누구나 쓰는 단어들이야. 써볼게. 일상 단어를 그냥 나열했을 뿐입니다. 감동도 없고 주제도 없고 의미도 없어. 요것도 똑같이 양반들의 무지와 허세가 폭로되는 대목이다. 집세기는 무슨 뜻이라 하냐면 집신이야. 집신, 앞총. 앞총은 앞에 울타리래. 앞울은 헝겊총, 헝겊으로 되어 있으니
남학신 뒤축에는 못이 콩콩 박혀 있다. 됐죠? 자, 여기까지 봤는데요. 재담이 끝났고 지금까지는 이제 글자놀이였습니다. 글자놀이 1번이랑 2번이 나왔어. 1번이랑 2번에서는 양반들이 누구 입이 아니라 스스로 무덤을 파 자신들의 무지와 허세를 드러낸다. 그런 부분이었습니다. 이 뒤에도 엄청나게 긴데 다행히도 이제 다른 이게 서민귀족 때문에 이 내용이 좀 줄어들어서 다행이야. 뒷부분의 줄거리는 생화는 말뚝이에게 취바리를 잡아들이라 한다. 취바리 잡아와라. 취바리라는 인물이 나와요. 말뚝이는 생원이 준 전령, 영장을 가지고 가서 취바리를 잡아들이고 그리고 이제 그 양반한테 뭐라 그러냐? 이 취바리 옥에 넣는 게 아니라 뇌물 받고 우리끼리 나눠 가져서 풀어주자. 이렇게 주장하는 그런 내용으로 끝납니다. 그래서 끝나. 자, 일단 우리 날개 지문에다가 아무것도 대답을 안 달았기 때문에 날개 지문에 대답을 달아보겠습니다. 좀 힘들죠? 우리 쉬어야 되는데 한번 못 쉬어가지고 힘들 것 같은데 자, 그거 아니? 그 짤 중에 막 갑이랑 또또랑 막 이렇게 막 우울해서 우울하지 말자. 이거 있잖아. 그처럼 힘들어 힘들지 말자. 힘내자. 우리는 과감하게 뭐라 하지? 의젓하게 힘내자. 말뚝이의 대사 중 쉬의 효과는 무엇인가 써주세요. 말뚝이의 대사 중 쉿의 기능은 무엇인가? 첫 번째, 재담의 시작을 알림. 쓰세요. 재담의 시작을 알림. 두 번째, 음악과 춤을 멈춤. 세 번째, 관객의 시선을 집중시킴. 이 세 개만 씁시다. 1번, 재담의 시작을 알림. 2번, 음악과 춤을 멈춤. 3번, 관객의 주의를 집중시킴. 다음 날개 질문. 재담 사이에 나오는 춤은 어떤 역할을 하냐? 1번, 재담을 마무리함. 2번, 관객의 흥을 돋움. 그리고 3번, 양반과 말뚝이의 갈등을 일시적으로 해소해줌. 양반과 말뚝이의 갈등을 일시적으로 해소해줌. 다 같이 어우러져서 춤을 추는 그런 모습이죠. 1번이 뭐였냐? 재담 마무리. 2번 관객의 흥을 돋움. 3번 양반과 말뚝이의 갈등 일시적 해소. 그 다음에 또 다음 날개 질문 없네요. 자, 그러면 서민귀족은 넘어가고 학습활동이랑 정리된 부분으로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너네도 문제 풀 때 서민귀족 문제는 다 풀지 마. 봉산탈춤은 가변극이고 민속극이었습니다. 성격은 풍자적이고 해학적이고 비판적이다. 배경은 신분제가 붕괴되기 시작한 조선 후기 사회. 전기 아니고 후기다. 동그라미. 조선 후기의 사회의 모습을 잘 보여주고요. 주제는 양반에 대한 풍자와 비판. 특징 1번. 일정한 재담 구조가 반복된다. 특징 2번. 각 과장이 독립된 옴니버스식 구성이다. 특징 3번. 언어 유희, 과장, 희화화를 통해 양반을 조롱하고 풍자한다. 과장이 어디서 드러났나요? 일단 양반들이 이런 식으로 멍청하진 않잖아. 양반들을 묘사하는 모든 구절들이 다 과장이 되어 있고 또 아까 말했던 그런 부분, 그 양반의 세처를 묘사할 때 진짜 뇌절까지 갔죠? 아무리 양반이라 해도 동서남북에 다 그런 글자를 붙여놓진 않지만 과장해서 표현한 그런 부분들이 있다. 그죠? 그 다음에 장면 요거는 넘어가고요. 그 다음에
취랑 춤의 기능 이것도 잘 기억을 해주시고 서민귀족은 넘어가고 학습활동 보겠습니다. 학습활동도 뭐 두 개 비교하는 것들이 너무 많은데 제3의 구조 이거는 우리 거다. 자 여기다 한번 써볼게. 양반의 위험 앞에 뭘 써야 돼? 취 써야겠죠? 취부터 그리고 마지막 뭘 써야 돼? 춤. 자 여기다가 좀 다른 이면적인 것도 써볼 건데 뭐냐면 양반의 위험 여기서는 인물이 등장해. 인물 등장. 말뚝이의 조롱 요거는 이제 갈등이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좀 살펴보면 자 말뚝이가 조롱하면서 갈등이 형성돼요. 그리고 양반이 호통을 칠 때 갈등이 고조대 하강해. 고조되죠. 말뚝이가 변명하면서 갈등이 하강이 되고 양반이 안심하면서 갈등이 완전히 해소된다. 그리고 춤을 통해서 두 계층이 화합을 하는 모습을 보여준다. 근데 이 화해는 영원한 화해가 아니지. 반복되는 거잖아. 일시적인 화합이다. 그러면 우리가 읽은 봉산탈춤은 재담이 반복된다 뿐만 아니라 양반과 평민의 갈등이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진행이 된다라는 특징도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봉산탈춤이 지닌 보편성, 특수성에 대해 이야기해보자. 한번 읽어볼게요. 이 작품은 이거를 나은이가 읽어주세요. 여기 밑에.